자, 페이지 243페이지 필수예제 7번입니다. 우리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시 한 번 더 역함수의 내용이 등장을 했네요. 물론 무리함수지만. 자, 그렇다면 역함수라고 하는 내용은 어떠한 정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복습을 진행해보자. 우리가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더래. 그럼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함수라는 정의를 만족하고 싶으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대응이 되어야지만 이 친구가 함수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집합의 내용으로 말해준다면 이게 정의역, 공역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는 구조가 나왔대. 이게 F래. 그렇다면 그것의 역함수, 뒤로 돌아가는 Y에서의 X로의 함수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 누구? F 인버스 X라고 하는 이 함수를 새롭게 역함수라 불러주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역함수는 모든 함수에서 역함수로서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었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 함수였던 f가 무언가의 중요한 특징을 가져줬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한 명한테만 대응. 그것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5글자. 1대1 대응이 되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또다시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해. 그게 누구였니? 1대1 함수랑 공역과 지역이 같아야 된다. 꽁치를 기억하자고 했지. 물고기 이름 꽁치. 그래서 공역과 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1대1 함수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 간다면 여러분들한테 뭘 제시했었죠? 증가하면 증가하는 것만, 감소하면 감소하는 것만. 그 다음에 공역과 지역은 양쪽 끝점을 지날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양쪽 끝점. 이 정의역과 공역의 네모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함수 fx가 끝점을 지나게끔 설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야 그래프가 완벽하게 공역과 지역이 같다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역함수는 수식으로 대한 접근, 방금은 그래프적인 접근, 수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 했어요. 역함수는 자리 바꾸라고 했지. x랑 y의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했고,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 되겠니? 그러면 복습 끝. 진행해보자. 우리가 현재 y는 루트 x 플러스 다시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는 이것에 역함수를 구해달래. 물론 여기 변수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x가 c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역함수를 구해달래.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요 놈에서 역함수 f 인버스를 구해내는 방법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x랑 y의 자리를 바꿔주세요 라고 했었잖아. 자리 바꾸자.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니? x는 루트 y-1에 플러스 2. 이게 지금 f 인버스에 대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모습으로 만들어내야 되니 이거를 뭘로 정리를 해야 되겠어? y는의 모습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y는의 형태로. 그럼 나는 이걸 y는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플러스 2를 이항해주는 거야. 그러면 x-2는 루트 y-1이 됐고 양쪽 변을 이제 뭐 할까? 제곱을 하는 거야.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니? x-2의 제곱은 y-1이 됐네. 그 다음에 y를 다시 마이너스 1을 넘겨. y는 x-2의 제곱 플러스 1 됐나요? 이게 역함수 형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얘를 전개해야 요놈의 모습이 만들어지네. 전개해 볼게.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더하기 1 5 나왔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5 적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요 c가 나와 있지. 쌤, 이 c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자, 잘 들어줘야 돼. 유리함수는 그 분모가 0이 되는 게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서 밀접하게 나오고, 무리함수는 그 루트의 친구가 루트의 수식 안에 뭐가 나온다고 했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 나와야 된다 했었지.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정의역으로서 무언가의 결합이 많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무리함수는 그 정의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유리함수는 결국 한 점만 빠져요.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한 점만 빠지는데 무리함수는 반 잘라서 반이 날라가. 반만 나온다고. 무리함수는 반이 잘려서 반이 날라가 버리고 반만 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정의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치역 또한 어때? y를 기준으로 반 잘라서 위 아니면 아래만 나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요놈의 정의역 치역을 살펴보자. 얘 정의역이 어떻게 됩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왼쪽이 다시 오른쪽으로 간 거니까 정의역 x 앞에 개수가 플러스잖아. 루트 앞에 부호도 어때? 플러스잖아. 그러면 시작점이 1,2였는데 그 y의 크기도 2라는 점을 기준으로 위야 아래야? 위란 말이야. 그럼 사실 이게 안 적혀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죠. 정의역 치역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요 놈에서도 뭐 xy의 자리를 바꾸라고요. 이렇게 xy 자리를 바꾸라고. 그럼 얘 기준에서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니? y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거나 같고 x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결합이 되어 있네. 그거를 요 놈의 그래프의 상황으로 해석을 해보자. 요거가 x축, y축에서 2,1이라고 하는 점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 현재의 역함수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 놈의 내용을 접목시키면 2라고 하는 그 꼭지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래 왼쪽이래? 오른쪽만 나오고 왼쪽은 탈락이 된 거야. 되니? 그래서 이 무리함수에 어디 갔냐? 요 무리함수에 역함수였던 요 놈의 함수는 얘만 나온다 이거야. 그럼 쌤 왜 수식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까? 라고 하면 아까랑 똑같이 누구 했기 때문에 루트를 없애주는 그 과정에서 제곱을 해서 새롭게 나오는 거야. 제곱을 해서 이 범위가 날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리함수는 애초에 반덩어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반덩어리를 꼭 반영해야 된다고. 누구로부터? 요 2차 함수지만 정의역 x가 2 이상이다. 이거를 꼭 반영해야 돼. 너희가 나중에 서술형에서 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에 하나 누락을 시키면 얘는 역함수로서 잘못된 그림입니다. 왜? 이거 없이 그리면 얘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무리함수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얘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해하니?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 다른 내용. 실제로 얘가 있으면 역함수 자체도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왜?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역함수가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 자체가 될 수가 없잖아. 이해하나요? 자, 그래서 얘는 반드시 무리함수 쪽에서는 정의역을 잘 고려해 줘야 돼. 정의역 치역을. 자, 그래서 C는 얼마가 됐다? 2가 됐다. 다시 한 번 더. A는 -4, B는 5, C는 2가 나오더라. 이렇게 7번을 정리하겠습니다.